의사가보는 이재명 대통령 의료공약 분석 4. 지난 글에 이어 의료공약 분석 4편을 준비했습니다. 의료정책 4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률이란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소득 불균형을 반영하는 진위 계수처럼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는 결국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환자가 내는 돈을 줄이고 그 줄인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일이라면 진작에 해결이 됐을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건보 재정이 필요하지만 인구 고령화를 생각해서 예비비를 비축하고 있지만 건보 재정은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5년도에도 64.9%로 과거 정부는 이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손보험을 허용했었습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의료 행위 중 환자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문제는 실손보험으로 환자 부담금이 줄어들게 되자 환자의 진료, 검사 및 치료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더 빠르게 고갈된 것입니다. 100만원의 치료를 건보공단에서 65만원을 지불하고 환자가 35만원을 지불하던 것을 환자가 1만원만 지불하고 실손보험이 34만원을 지불하게 되면 한 번 받을 치료를 두 번 받고 싶게 될 수도 있고 건보공단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이 65만원이 생기게 되고 실손보험에서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34만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지출은 미가입자보다 4배 정도 많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건강보험 보장률을 99%로 올리게 된다면 실손보험이 없는 사람들도 100만원의 치료를 1만원만 지불하면 되기에 건강보험 지출이 굉장히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보장률이 99%라고 하더라도 의사를 만나기 어려워 진료 횟수가 늘어나는 한계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의사를 만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이 낮아지면 진료 횟수가 늘어나는데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현재 한국 의료 환경에서 보장률 강화는 건보 재정 악화를 심화시킬 수 있고 의사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의사를 만나는 문턱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건보 재정 악화는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부를 제외한 이전 정권들에서 의사 숫자를 늘리려는 시도를 무리하게 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장기적으로 더 올라가 실손보험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자기 부담금이 낮아져서 생기는 불필요한 진료 검사 치료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논의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관리급여 신설 및 병행진료 금지 정책이 그것입니다. 현대 다빈도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라는 항목으로 묶어서 따로 관리해서 남용의 기준을 만들어 의사가 처방을 하는데 제한을 하게 하는 방식이며 병행진료 금지는 급여 진료를 받은 날은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 없게 제한하여 환자의 불편감을 유도해 진료 횟수를 줄이게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며 동시에 관리급여 신설 및 병행진료 금지 정책이 함께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의 요구가 과도하게 반영되었다는 지적은 있습니다. 현재 실손보험은 잘못된 상품 설계로 14세대 실손보험 모두 100% 이상의 손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고객에게 받은 돈 이상으로 지출이 생겼다는 의미로 적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손해를 줄이기 위한 시도로 우세대 실손보험 상품 출시 및 병원 진료 문턱을 높이려는 시도를 정부와 함께 진행했고 그 결과가 위 두 가지 정책들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의사가 담당해야 할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소홀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기도 합니다. 90년대에는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를 혼내키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런 일로 병원 오지 마세요 도 있었죠. 많이 서운하셨다고들 하지만 그 말은 의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는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의료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어 의사들 역시 늘 불안한 상태로 진료를 하게 됩니다. 경영을 하는 의사들에게는 중장기적으로 예상이 가능한 의료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매번 사회 이슈에 따라 정책이 달라지고 정권에 따라 바뀌다 보니 내년이 아니라 당장 다음 달에는 내가 하는 진료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법 큽니다. 병의원 월세를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배가 고픈 강아지는 간식을 주는 도둑을 반기게 되고 이 형태로 의사들은 건보재정 누수에 적극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한 대선 후보 중 한 명이 의사와의 신뢰를 다시 쌓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제법 와닿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의료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해진다면 의사도 사회가 맡긴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 정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의사도 든든한 한 축을 이루는 존재가 되었으면 합니다.